먼저 그 본 토론회에 앞서서 잠깐 개시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기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는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토론회와는 약간 다른 방식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회는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을 무슨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정책 발표를 하고 이제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이런 형태를 보통 하는데, 오늘은 그냥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가장 지금 현재 현안으로 갖고 있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끄집어 내놓고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천시에서 부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담아서 활성화시켜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이 주제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발제의 내용도 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몇 군데 더 많이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작하시면서 오늘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좀 일어나실 분도 일어나셔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엊그제 종로 쪽 고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좀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오늘 토론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신 분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그냥 쭉 호명을 하고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다음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의회 김동희 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길 의원님도 함께 하셨다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요. 구정자 시의원님, 박순희 시의원님도 함께 하시죠. 이소영 시의원님도 아마 바쁘셔서 잠깐 왔다가 가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오신 분들 쪽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권혁철 우리 사회보신 준이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 함께 하셨고요. 김현동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 함께 하셨고, 과장신 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또 부천시 나래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황철조 소장님 함께 하셨고요. 소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정경기 소장님 함께 하셨고요.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남건우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토론을 참석하시는 조규백 변호사님 함께 하셨고요. 또 오늘 지정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박명회 시의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언론도 좀 같이 참석하셨는데, 장애인복지신문의 이익재 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페이스월드의 임창열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부천경제신문의 최찬윤 대표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부천 IL센터 박영현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지정 토론으로 오신 분들, 홍재승 경기도 농아인협회 부천시 지회 감사님 함께 하셨고요. 신관식 안담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장님 함께 하셨고요. 김은택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부천지부 지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국제과 과장님 김수관 과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좀 더 나중에 다시 또 보시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종로 고시원에 거주하시면서 참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묵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글쎄 현무센터에서 굉장히 의도하는 것들이 전년도부터 많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은 그러한 시범적인 부분에 대한 실행의 한 부분인데요.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장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하 이제 시의원님들도 오셔서 감사드리고 각 장애인 관련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 또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기 장애인복지과의 심재선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의 장애인 복지 또는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장애 당사자 또는 장애인 관련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시는 곳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한번 되돌아보거나 앞으로 점검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부천시의 행정복지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시의장님 죄송합니다. 모셔서 간단하게 인사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자가 들어갔으니까. 네, 부천시 의회의장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또 이 토론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미처 이렇게 잘 몰랐어요. 오늘 순서에 없는 제가 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까지 이렇게 마이크를 돌려주신 우리 김수경 우리 센터장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현무장애인 자립센터 김수경 센터장님께서 주최하시는 부천시 장애인 복지정책 현실 및 개선 방향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 저희도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토론회장에서 다 나와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든 각종 장애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이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면 다 장애인이잖아요. 각 분야에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토론회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얘기들이 다 이 토론회에 담겨질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또 박명혜 우리 부천시 의회 의원님께서 또 함께 하시게 돼서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또 내주신 말씀 잘 경청해서 우리 부천시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잖아요.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자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신 부분들을 모두 해소하다 보면 모두가 모든 부천 시민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도시가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모쪼록 오늘 값진 시간 내셨는데요.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 또 서로가 토론을 아주 신랄하게 잘 해주셔서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걸로 알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그 사회를 맡은 춘희종합사회복지관의 권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일정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발제 7명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발표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휴식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정 토론은 오늘 4분이 해주시기로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과 함께 종합정리를 통해서 4시 반 안에 되도록이면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저희 지금 7분의 발제자가 여기에 계신데 사전에 질문지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였고요. 그래서 각 단체 및 장애 특성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과제, 그리고 부천시 시의회 관계기관의
제안하는 것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는 활동 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에서 바라본 현실 과제 및 개선 방향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맨 저한테는 오른쪽인데요. 왼쪽일 수도 있겠는데 황철주 소장님부터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쭉 마지막에는 지금 그 홍재승 감사님이 계신데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요, 나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황철주 소장님이십니다. 네네. 뭐 따로 이렇게 박수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남건우 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발제는 한국장애인 부모의 부천시 지부 김현동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제는 안담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신건식 시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표는 장애인 복지문화신문의 이익재 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발제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부천지부 김운택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도 동아인협회 부천시 지회 홍재승 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여는 마당으로요,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황철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늦으시더라도 충분히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증장애인 현황 과제. 우리 사회는 독재와 억압을 넘어 자유의 일당을 이 45년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혹자는 대한민국이 설립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웬만히 나고 알지 못지만 이것은 위에 대해 간도 없이 국민의 의도와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복 이후 40단 년 동안 동족당 내 독재와 억압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가 날적으로 요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과 이웃을 위해 하며 뒤졌습니다. 이처럼 이 대한민국을 빚다 일궈온 그분들이 노동하러 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분이 갈 길은 유명한 뿐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이러할 때 저희와 같은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장애인들 역시나 알 길이 막힌 건 오해전입니다. 그렇게 장애인 자립센터들이 설립되었고 되고 있지만 조령센터들이 장애인들의 무슨 도움이 되는지요? 저는 제안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립센터들의 인권교육을 이루어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지요. 인권교육을 떼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것을 시의회와 이 일정에 제안합니다. 또한 각 장애인 단체들은 센터 자체 내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끌어내야 할 것이며 그 자격증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도 성교육 또한
센터들에게 알 수 있도록 활동가들을 일러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제 알 수 있도록 또한 장애인들의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더 제안할 것은 이동권에 관한 교육으로 1년에 2번씩 당하반기로 나눠 우리 자립센터에서 할 이동권 교육과 인권교육에 장애인 홀 기자님들과 소장버들 기자님들 또한 함께 가시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써 기자님과 장애인이 더욱 진출해질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동족 단장과 특대 정권의 등명을 걸고 항거하며 날아오진 어려진들을 무조건 요양원으로 보는 것일 것이 아니고 당신들 마음이 편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활동 무료 시간을 늘리는 운동을 정부와 지자체는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들의 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인권 교육을 전담할 활동가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리고 자격증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성교육 활동가를 길러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권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신 것은 활동보조 시간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확철주 선생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발제는요. 저희 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해서 남건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당동에 있는 장애인 근로 사업자 남건 원장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시설, 단체 현황과 과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일반 지역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 내 고용을 위한 시설입니다. 부천에는 보호자업장 3군데하고 저희처럼 이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사업장 한 군데 이렇게 총 4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주요 생산품은 부채시 종량제 봉투 저희 시설에서 한 80%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화 및 5개 강목물, 그 다음에 외주, 인가공 등 이렇게 총 49명의 현재 근로장애인분들하고 종사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로장애인분들은 죽증장애가 총 80% 정도, 40명 정도가 죽증장애인분들이고, 격증장애인 8명, 비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은 한 분은 저희들 종량제 만드는데 인쇄 쪽에 기술자가 좀 필요해서 비장애인 근로자 한 분 계십니다. 장애 유형 보시면 지체장애인 14분, 발달장애 19분, 청각장애 7분, 정신장애 3분 등 기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한 8가지 정도의 장애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한 3년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10명 정도 더 중증장애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사실은 가장 큰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최저임금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당연히 이런 정부의 성장 주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에 따라서 보완적인 정책도 필요한데 아직 보완적인 정책들이 마련하기에는 다른 이슈들이 좀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이 자료에 있지만 저희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사업장하고 동일한 근로기준법과 이런 부분들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장애인들 인건비 1억 2천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라면 순매출이만큼 올라야 되고 내년도 지금 800 여원 오른 걸 예측하면 내년도에는 또 인건비가 8천만 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만 1년 사이 인건비가 2억이 오르는데 사실은 저희들 중증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생산성을 그렇게 단기간에 또 이렇게 임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번째 과제로 말씀드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원래 일자리 안정자금이면 근로사업장은 30명 이상 근로사업장에서 해당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올 7월달부터 소급 조정해서 지원됐는데 그것도 7월 1일부터만 지원된다 해서 원래 저희들 인건비 1억 2천 올랐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2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예측해보니까 인건비 8천만 원 오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한 3,500만 원 정도 채 50%도 안 되게 일자리 안정 지원받는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도 임시적인 조치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럽고 이런 직업자율시설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업자율시설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하면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 일반 사업장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에는 이런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시설의 직무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임금 인상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좀 시설 유지만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 근로하신 장애인분들 급여는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줄 수 없습니다. 100% 저희들 수익금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냥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인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라든지 기타 퇴직금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하고 분명히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및 임금에만 강조되고 있고 일반 기업하고 동일한 법 규정성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에 따라서 지금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어려움 및 양질의 일자리 축소가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면 사실 이미 다른 지역에 그나마 부천 지역은 사실 아직까지 부천 내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동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설도 예측한데 내년까지는 유지되더라고요. 내년이 넘어서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에는 이미 뭔가 하면 근로인 구조조정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하고 있고 또 임금 삭감하고 있고 근로자가 훈련생으로 다시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벌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난 10월 20일날 광화문에서 저희들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직업자율시설 종사자 및 근로자분들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소수의 목소리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시에 감히 미리 이제 건의드립니다. 정부 정책이 저는 조만간인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분명히 보완적인 정책은 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이걸 버틸 수 있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냐 2, 3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좀 이렇게 문화 복지 선도하는 부천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줘서 그 사이에
좀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서 저희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희들 연간 사업주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취업하시면 4대 보험 하잖아요. 내 월급에서 되는 거 있지만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보니까 연간 한 7천여만 원 됩니다. 얘는 또 더 인상되겠죠. 이 부분을 사실은 한시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현재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일자리까지 저희는 견뎌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인력 해서 저희들 복지부에서 내시한 그 장애인 이용자 대비 저희들 종사자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 말씀드리면 사람 직원 하나 사회복지사 한 명 더 보내준다고 해서 뭐 되겠냐 하지만 사실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들 좀 복잡한 질문은 사실은 중증장애인분이 아니라 저희들 일반 종사자들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종사자를 한두 명 더 붙여주신다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에 대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 좀 지원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 사업 수익금에서 장애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뭐 전기세 이런 것들 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시면 장애인분들 인건비로 그것이 전환될 것이다 대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좀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저희들 일반 사업체하고 다르게 저희가 적립금이나 투자금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월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공공재 납품 가능한 이런 투자들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관내 우수기업체 저희들 장애인들 인가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조업이 불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관내 우수기업 중에서 좋은 일거리를 저희 사업장에 연계해 주시면 저희들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10분 정도 걸리셨어요. 아무튼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반 기업과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저도 의문이네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동안이라도 먼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남건우 원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집 6페이지인데요.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 지부 김원동 회장님의 장애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천시 지부장 김영동입니다. 사회자님께 죄송한데 저도 감안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저 양해 좀 바랄게요. 우선 이러한 부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혁신 및 개선 방향 토론회에 우리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현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수도 소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가족이 만든 영화랑 또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보시고 가족들의 또 애환을 직접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뭔가 많이 깨달으셨나봐요. 그리고는 바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무척 울먹거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에 너무 외면했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텔레비 시청을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저 또한 울먹거렸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많이 위안이 되고 또 알아주신 게 너무 또 제가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에 저도 임했는데 여러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과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관계자분도 오셨는데 함께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장애인 부천시 지부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의 그 모 단체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중앙회를 먼저 소개하는 게 이해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사회를 주도하는 장애인 가족의 모토 아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 가족, 베푸는 장애인 가족 미션을 가지고 1985년에 창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전국 85개 지회와 지부와 함께 정책 개발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개발 및 지방 부모회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 가족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첫째, 성년 후견인 인력풀 구축 및 양성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둘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가족지원법 제정에 주력을 하였으며 셋째, 장애인 등급제 및 부양 의무제의 개선을 연구하여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회의 정책적 모토와 함께 연계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제에 지방 부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도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5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부천시 지부는 장애인 가족과 장애 당사자의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회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당사자 및 가족의 총합적 복지 증진을 위해 2013년 1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올해로 딱 만 5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장애 영역 및 생애 주기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를 부모회라고 하겠습니다. 예. 부모회 구성을 살펴보자면 그 조직으로 회장인 또 유초등부 부회장님, 또 수석 부회장이신 청년 성인기 부회장님 계시고요. 이사 9명으로 해서 임원 12명이 계시고 내부 간사 1명, 외부 간사 1명, 또 고문 변호사 1명, 또 직원과 종사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268명의 정회원과 사정이 어려워 납부를 못한 준회원 46명을 포함해서 전체 314명으로 지금도 계속 회원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회원 50명에서 시작해서 5년 전에요. 예, 지금은 320여 명으로 설립 5년 만에 해마다 급격히 회원수가 늘고 성장한 계기는 우리 부모회가 우리 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줄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매일 평일 오후에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유초등 저학년 근력 강화를 위한 특수 체육 프로그램, 또 청소년 성인기의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방송 댄스, 또 수요일에는 우쿨렐라와 합창단, 또 매주 목요일에 종이접기와 토탈 공예, 또 금요일에는 아동 청소년기, 또 성인기 두 번에 걸쳐서 난타 수업이 있으면서 또 우리 전국에서 우리 부천지부만 하고 있는 자랑거리인 토요 등산 함께 걸음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 공연예술단도 또 한참 키워서 우리 지역사회와 시의 각종 축제에 시민들과 어울려 함께하면서 경연 부분에서도 큰 상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방송댄스, 난타, 우쿨렐라
합창단 팀이 있어 우리 부모회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은 여름과 겨울마다 또 부천시 교육청 특수지원청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아동의 교육 보완 및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2주간에 거쳐 특수체육, 방송댄스, 난타, 성교육, 미술치료, 요리활동, 또 지역사회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느레랑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토요등산과 더불어 우리 부모회 임원진들이 모두 인솔자로 나서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자녀들을 좀 고생시키고 희생시키면서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으로 나들이 캠프, 휴식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비장애 형제 지원 사업, 또 동아리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동료 상담, 위기가정 상담 등의 가족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역량 강화 사업으로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제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월부터 7월까지 근 5개월에 걸쳐 발달장애인 조력자 양성 과정으로 우리 각 부모 회원들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고 또 공공후견이 양성과정 연수를 또 실수까지 수료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부모 교육과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의 달 주간과 부모의 천년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가 야심차게 욕심을 갖고 진행을 한 게 있는데 부천시 발달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모들이 양육의 애환에서 벗어나 모든 분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따뜻하면서도 신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과 또한 오늘 토론회의 이 주최단체인 현무와 또 나래와 함께 공동주최로 얼마 전 일주일 전에 지역사회에 그 재능 있는 우리 예술 그 팀들을 발굴하고 또 각 장애단체들과 화합을 하기 위한 제2의 부천시 장애인 복지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공동 주최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장애단체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여서 제게는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회는 부모 회원들의 욕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모회가 활동하는 데 따른 어려운 문제점 및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회가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하루 종일 장애인 자녀와 비장애 형제들을 양육하느라 그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또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처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차적 결과로 이혼 위기에 놓인 가정이 참으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있는 장애 가정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가정 내 문제 및 긴급 상황에 빠른 대처를 통하여 가족 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위기가정 상담사 양성교육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복지정책 개발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활동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 상담, 정보 제공,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 현재 부천시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경기지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 양육 휴식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적고 자부담이 높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부모 교육, 아버지 학교,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높고 연속적으로 진행이 어려워 인원 모집과 효율적인 교육 효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계획을 세워도 교육 장소, 강사 섭외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장애인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히 부천시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구축되어 양적 질적 향상이 되어야겠고, 더불어 부천시 지역의 타 장애 기관과의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여 사업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직업 재활 활성화로 질 높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인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과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원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의 요구가 부모회원들에게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수렴하여서 부모회에서는 이번에 장애인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기존의 사무실을 주간활동 서비스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자리 잡힐 때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부모회가 활동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과 연결해서 발제문의 마지막 논제인 부천시, 시의회,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제안 의견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부천시 장애인 부모회는 설립한 이래부터 부천시장님과 장애인 복지과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개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상의드린 바 드디어 예산까지 세우는 중이었는데, 2016년 말에 복지과에서 연차별 구체적 계획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에 시행되면서 부천시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잘 계획되어지고 있던 가족지원센터 계획이 아쉽게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중복된다 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회는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때나 어떠한 전체적 회의가 있으실 때마다 꾸준히 피력해왔고, 드디어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것을 잘 인지 수렴을 해주셔서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꼭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기에 발달장애인 부모회의 단체장으로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토론자로 복지과 관계자님들도 참석하셨는데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어찌 세우고 있는지, 조직 인원, 예산 등과 월별 일정에 관해 구체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관한 제안입니다. 부천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부천시가 보건복지부 시험사업법 사업지역으로 응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선 파주시가 지정되어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만이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부천시 장애인들이 파주시의 제공기관에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서 우리의 운영 수수료 25%를 그쪽 파주시에 내고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재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청장년기 주요 과제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정부 계획과 뜻을 맞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고문을 내면 이번엔 부천시에서 꼭 놓치지 말고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 체결이 있었는데요. 2017년 8월 25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조가 정체되어 있고 장애인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활성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일전에 복지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잠깐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모 회원 중에 한 분이 진짜 절실한 목소리로 우리 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가 그냥 복지 일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규 일자리로 확대 방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 후로 어떠한 대책이 또 강구되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었죠. 예. 이것으로 발제문을 마치면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은 역사적으로도 인류를 발전시킨 가장 존귀한 사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차별과 편견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인권의식은 상대적으로 더욱 미약한 현실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더 이상 장애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자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 시간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장애인 부모회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기가정 상담사 양성교육, 그리고 질 높은 장애인 일자리 개발,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원, 그리고 가족지원센터와 주간활동 서비스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천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가족지원센터 향후 계획과 일정, 그리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 마련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따가 지정 토론이 끝나고요. 질의 답변할 때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현동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죠. 그래서 지금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이 5분 하셨고요. 두 번째 하신 분이 10분 하셨고요. 세 번째 하신 분이 20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40분, 80분 그러면 저희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발제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제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안다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신건식 시설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 중앙보호시설 옆에 부천지구를 맡은 신건식입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발제를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모임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장애인 중앙보호시설의 입장에서만 보고 발표를 하는데 취지에 좀 어긋나는 발언이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중앙보호시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페이지는 16페이지 참조를 하시고요. 현재 발달장애인 1급에서 2급 장애인들의 중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 이용 시설로서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여주고 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현재 부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포함해서 10개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은 적은 시설은 10명,
장애인 복지가 25명. 이 정도, 그러니까 평균 15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용하면서 기본 학습도 하면서 체험 활동하고 현장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또 삶의 질 향상 등 필요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점은 이 지금 시설이 부천에 10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친구, 부천시에 등록된 친구들만 2,000명이 넘는데 시설은 10개밖에 없고 각 시설당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뭐 분야지적으로 얘기한 게 각 시설당 몇 명씩 늘리자 해가지고 각 시설당 전부 12명에서 16명, 18명 이렇게 늘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담할 때 문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 저희가 이제 4대1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심할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안 받을까봐 문제 행동하는 거를 이제 축소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아니면 아예 은폐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담하고 입소 후에는 이제 나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장애인이니까 너네가 감수해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이제 사기가 저하되죠. 사기가 저하되면서 그다음에 인권 문제, 우리가 장애인을 때리는 가끔 이렇게 TV에 장애인을 때려서 또 학대하면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뭐 정말 안타까운 실정인데 물론 저희 시설은 그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실제 반대로 그 폭력성 가진 친구들한테 맞는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탈시설 같은 경우 임신한 이제 종사자가 있었는데 배를 너무 심하게 맞아 병원 가서 치료까지 했는데 아무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뭐 대단한 소리, 솔직히 대단한 소리만 그런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이직자로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전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매뉴얼을 좀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각 시설에서 그 당면한 그런 친구들 몇 가지 부류만 각 시설에서 그냥 조금 준비해갖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좀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그 도전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정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매년 3% 정도 평균 3% 인상되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것도 16년에 뭐 14% 올라가고 17년도에 9% 올라가고 18년도는 8.1% 정도 올라가고 내년에는 10% 정도, 약 10% 정도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종사자 처우 같은 경우는 매년 3% 정도에서 항상 머물러 있다. 그런 게 조금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부천시의 제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이제 10명 기준 종사자 3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4명당 종사자 1명 이렇게 좀 운영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부천시는 지금 평균 5명당 1명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 지부에서 이제 실업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의 수당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근무 시간은 7시 반부터 이제 첫 번째 그 차량 이용하는 친구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7시 반에 시동 걸어서 들어오면 9시, 평균 9시. 저녁에 4시 반부터 해갖고 들어오면 5시 40분에서 50분. 그러니까 일을 저희 뭐 점심시간에 휴게 시간 이런 거 저희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솔직히 더 바쁩니다. 더 바쁘고 다 챙겨야 되고 양치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이제 짬짬이 그냥 그때 눈치 봐가면서 쉬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뭐 일 잘한다 그런 건 이제 시에서 볼 때는 서류밖에 없다. 서류를 얼마큼 잘 제출하냐 이게 일 잘하는 시설이고 서류가 좀 틀리면 못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소홀할 수도 있겠다. 시간의 수당이 지급되면은 다
집에 보내고 온 다음에 뭐 2시간, 3시간이라도 남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비라는 게 있는데 언제부턴가 매년 한 500만 원씩 나오다가 또 몇 년 전부터인가 경년제로 3년 300만 원씩 나오다가 3년 전부터는 아예 그것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그 종사자 개인 PC 같은 거 업무용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지금 다 노후돼가지고 뭐 바꿔야 될 주장인데 조금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 이용료를 안 받는 시설이 있고요. 한 50% 경감해 주는데 30% 경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 주간보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영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용료를 받아서 그걸 운영비 쓰고 물론 시에서도 또 1년에 1,530만 원 운영비가 나오는데 평균 한 달에 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균 450에서 500을 쓰더라고요. 시설에서 각 시설에서. 그러니까 조금 수급자를 많이 받을 경우에 100%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거를 시에서 좀 운영비를 이용료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있는데 각 시설당 지금 1명에서 2명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일단은 무슨 이유에도 무조건 아니에요. 일단은 각 주간보시설 1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병무청에다가 전화를 계속 우겨서 전화하면 마지막에 1명 더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환경 활동도움에 대해서 바우처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1급 뭐 발달장애 1급 2급이지만 시간이 그 바우처 시간이 적게는 60시간에서 많게는 260시간까지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정말 여기라도 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여기를 못 와요. 그러니까 4대1이다 보니까 최중증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수가 솔직히 인력이 감당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고향 같은 경우는 최중증 같은 경우는 2대1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 운영,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도 그게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좀 남는 친구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친구들, 중증 친구들은 활동 도우미 선생님들이 좀 어려우면 또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3시간, 솔직히 3시간 보면 4시간 동안 주고 5시간. 이게 허다합니다. 암암리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이런 시간 좀 바로 잡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 줬습니다. 많은 업무에 지쳐가지만 시에서도 시설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보호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 종사자의 인권 문제가 있으니 구체적인 좀 매뉴얼을 좀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이 여기서도 좀 문제인데요. 아무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준수, 시간의 수당 지급, 환경 개선비 예산 확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이용료 일부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중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좀 현실화시켰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신권식 시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문화신문의 이익재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문화복지신문이 아니라 저는 한국장애인 영상지원협회입니다. 이익재. 저희 협회가 하는 일은 저희는 문화관광부에서 인가를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상동예술마당에서 장애인 연주단을 조성해서 매주 화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장애인 회관이 건립되면서 저희가 문화단체로선 처음으로 이제 거기 입주를 했습니다. 매주 12월 달에 장애인 영상교육, 사진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보조금 단체하고 보조금 받지 못하는 단체가 한 30여 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어느 단체가 어느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통합 시스템이 돼서 어디가 어느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부족하지만 곳곳에 그런 필요한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좀 더 그런 장애인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요. 부천시는 이상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보건복지부 산하 또는 경기도 산하의 단체가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다. 저희가 장애인 문화단체를 만들고 5년을 활동했는데 장애인 문화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원을 어디 가서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장애인의 유형도 많은데 뭐 교통장애, 산재장애, 뭐 환경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 시대는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 발전이 돼야 되고 생각하는데 한쪽 보건복지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젠 장애인 단체도 크고 작고는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 안에서도 사실은 빈배차가 있어요. 어려운 단체는 한없이 어렵고 아주 큰 단체는 쌓아놓고 살고 뭐 이런 형태 그런 것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통합 시스템을 하나 갖춰서 그런 것들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이번에 또 다행스럽게도 회관이 건립됐으니 그 회관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나 시의원님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고요. 저희도 그 장애인 부천시가 출자한 그 장애인 재단이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 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뭐 시설과 단체로 협회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각자 그 협회가 주어진 정관에 따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들을 해요. 그런 것들이 또 사업으로 수익이 생겨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단을 통해서 이 통합되고 좀 체계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그런 제도권에서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체들이 다 자기의 목소리와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뭐 그걸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뭐 어느 단체 똑같은 뭐 행사 똑같은 일 똑같은 봉사 가져와서 너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곳곳에 중복된 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하거나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단체마다 빈부의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천시 장애인재단을 설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질 높은 복지 서비스와 함께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국장애인영상지원협회 이익재 대표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